안녕하세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사 기록을 이제 볼 때 또 민사소송의 이제 그 쟁점들이 기록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사자 당사자 이제 소송인데요. 1번 판례를 보면은 일단 이제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거는 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이죠. 거기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소장에 기재된 표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표시설이 이제 기본이긴 해요. 거기에다 이제 청구의 내용,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서 해석해서 확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 정정을 좀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요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 이제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은요, A가 이렇게 B를 상대로 이제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보통은 B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진행 중에 이제 B가 사망해서 이렇게 C가 상속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 요 B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A가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 B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B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이제 제기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는 요 이제 B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상속인으로 밝혀지는 사람으로 이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할 의사였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 C로 당사자 표시 정정 인정이 되고 최초 소 제기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는요, 기존에 이제 B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소를 제기했을 때 요 상속인의 계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인정하고 최초 소 제기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했다는 것,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제 B로 이제 피고를 표시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시 정정을 인정한 그런 판례입니다. 뭐 보통의 경우라면 B가 이제 사망한 사실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상속인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는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피고를 B의 상속인 뭐 이런 식으로 소를 이제 소장에서는 이제 피고를 표시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은데 이 사례에서는 그냥 B를 그냥 피고로 했던 경우인데요. 뭐 그래도 문제는 없다라는 게 1번 판례입니다. 1번 이제 판례에서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 정정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우리 판례는 당사자 표시 정정은 조금 더 넓게 인정합니다. 특히 1심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게 당사자가 바르지 않다. 그러면 올바른 당사자로의 당사자 표시 정정을 조금 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번 판례에 보는 것처럼 일단 사자 상대의 어떤 소송이 1심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립 당사자 어떤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 무효인 판결이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요, 1심 판결이 선고가 돼버리면요,
선고되기 전이라면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인정이 되는데 일단 선고가 돼버리면 판결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했다 하더라도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시점에서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판결이 그냥 선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 무효 판결이다라고 봅니다.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급명령이 송달된 시점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그 지급명령이 그냥 확정돼 버렸다. 그건 당연 무효의 지급명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사례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A가요. 요 B가 이제 회생 중이었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요 회생 절차가 이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요 관리인이 관리 처분권을 갖게 됩니다. 요 B를 대신해서 관리인 요 C가 이제 관리 처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C를 상대로 이제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됐어요. 이게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면은요, 이제 관리인의 권한은 없어지고 이제 B가 다시 이제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지급명령이 이게 이제 송달 확정이 됐어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이게 이제 송달이 됐습니다. 지급명령이 이제 지급명령이 발령이 돼서 그러니까 그 활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 지급명령이 요 관리인에게 이제 송달이 된 겁니다. 네, 이거는 마치 사망하기 전에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망한 상태에서 송달된 거랑 거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급명령이 신청될 당시에는 이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시점에서는 관리처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살아 있었는데 소장이 송달된 시점에서는 사망한 것과 아주 유사한 경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지급명령은 무효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공유물 분할 소송은요. 아주 대표적인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 이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해야지 되고요.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부적법한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피고로 이제 공유자들을 이렇게 피고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면은요, 그 경우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걸 모르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게 당사자 표시 정정이 됐다면 좋은데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면 그거는 부적법한 그러한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이 선고가 됐다면 그거는 이제 무효 판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소심에서 상고심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하는 방법이 없다. 이게 그렇게 보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을 우리 판례는 조금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1심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는 당연 무효 판결로 보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그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한 상태였다면 1심이 끝나기 전에 표시 정정이 됐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판결이 선고됐다면은
그거는 이제 부적법한 소송에 대해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냥 각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이제 마찬가지 취지의 판결인데요. 사자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1심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이 되지 않고 그냥 판결이 선고됐다면요. 이거는 당연 무효 판결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거나 그리고 소송 수개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부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 제기 후에 소장 부분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 사례를 이제 보면은 A가 이렇게 B를 상대로 이제 소 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B가 사망을 한 거예요. B가 사망을 하고 이렇게 C, D, E가 이렇게 상속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B가 사망한 상태에서 공시 송달로 소장 부분이 이제 이렇게 송달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공시 송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이 돼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소제기 당시에는 요 B가 살아 있었지만 송달된 시점에서는 B가 사망한 시점에서 이제 송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그거는 무효인, 당연 무효인 판결인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CDE가 이 판결의 내용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추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 기간은 보통 2주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그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그러니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내에 이제 추한 항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소송 수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이니까 우리가 수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A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했어요. 표시 정정을 하면서 소송 수개 신청을 했어요. 요 상속인들이 수기하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판례는 이게 다 부적법하다, 이게 부적법하다. 당연 무효인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인 판결에 대한 항소도 인정되지 않고 소송 수개도 인정되지 않고 표시 정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 상대 소송은요, 일단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은요, 대립 당사자 구조가 이제 와해된 거기 때문에 당연 무효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이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인데요. 이게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되고 상속인들이 수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요 사례처럼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B를 상대로 이렇게 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여기 변호사가 있다, 이게. 소송 대리인이 있다. 자, 만약에 A가 사망을 하면은요, 뭐 상속인 CDE가 있다면은요,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여기가 수개를 이제 원래는 해야 될 텐데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은요, 갑이 요 CDE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소송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갑은 당연히 CDE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의 효력도 요 CDE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판결이 선고될 때, 그냥 이게 A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이 상속인으로 되지 않고, 요 망 A 명의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요, 요 소송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CDE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한 것이고, 그 판결의 효력은 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자, 요 사안에서는요,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A가 사망을 이제 했어요. 자, 그런데 요 C가 자기가 이제 이거를 A로부터 다 전부를 다 어떤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C가 승계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승계 참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자 갑이 소송 탈퇴를 했습니다. 이제 C가 이제 알아서 하겠구나. 여기가 승계 참가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갑이 소송 탈퇴를 했고 이제 B가 이렇게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이 소송 탈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소송 탈퇴는요, 모든 상속인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소송 수계 신청을 했어요. 자기가 상속인이다라고 하면서 소송 수계 신청을 했는데, 자, 요 소송 수계 신청은요, 이미 갑이 소송에서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C, D, E 전부에게 소송 탈퇴의 효력이 미쳤기 때문에 수계할 소송이 없는 겁니다. 요 수계 신청할 당시에는요, 이미 다 그 소송은 요 승계 참가한 것 빼고는요, 이미 진행됐던 소송은 수기할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C가 내가 이제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이죠. 내가 수기 신청했으니까 승계 참가는 뭐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승계 참가를 신청 취하를 했고 B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승계 참가까지도 취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그냥 종료가 돼 버렸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 소송 수계 신청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승계 참가 신청 취하로 모든 요 소송은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송은 종료가 되었다. 그래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시 그 2번에 보면은요, 중간쯤 보면은 소송 대리인이 한 소송 탈퇴 신청은 상속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 관계는 그 갑의 상속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 관계는 소송 탈퇴로 이제 종료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소송 탈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종료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 신청은 종료된 소송 관계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승계 참가 신청까지 취하가 됐기 때문에 이 소송 전부가 다 종료가 되었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6번 판례는요, 이런 이제 경우입니다. A가 이렇게 B를 상대로 이전 등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가 이렇게 사망을 해서 CDE가 상속을 했는데요. 자, 요 사망 전에 A가 C에게 이제 유증을 했습니다. 유증은요,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A의 모든 재산을 이제 요 C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했다라고 C가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갑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C만이 이제 소송 수개 신청을 한 거예요. 내가 다 승계받았다. A의 지위를 내가 다 승계받았다. 그러면서 이게 수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갑도 이제 그런 것으로 포괄 유증을 받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제 판결에는 요 원고가 그 망 A의 소송 수개인 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결이 이제 패소 판결이 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포괄 유증이 아니라 특정 유증이어가지고 CD 전부가 이게 상속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C만 단독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고 CD 전부가 이제 상속을 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A가 사망을 했을 때요. CD 전부가 이거를 이제 상속을 한 것이고 따라서 갑은요. 요 상속인 전부를 대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송 절차는 이제 중단 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다만 요 판결은 이제 잘못 표시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사실은 CD2가 돼야 되는 건데 C가 포괄 유증을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망 A의 소송 수개인 B 이렇게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은요. CD2 전부가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상소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갑에게 상소에 대한 특별 수권이 없다면은요, 심급 대리 원칙상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요, 이제는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왜? 그 전에는 대리인이 있으니까 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신급 대리 원칙상 소송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이제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DE가 소송 수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되면 그 상태에서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소 기간도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판결이 선고되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CDE는 그거에 대해서 소송 수개 신청을 하면서 항소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상소에 대한 특별 수권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갑은요 상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돼도 상소 기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상소를 안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확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갑이 상소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항소심으로 올라가야죠.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고 그 상소된 상태에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소 여부까지는 갑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갑의 대리권이 상소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상소 제기를 했다. 그러면 상소가 된 상태에서 항소가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소인들은요 항소심에서 수개를 해서 항소심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항소는 이미 돼 있는 거니까 CDE는 항소심에서 수개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사안에서는요, 요 갑에게 상소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바로 중단되는 건 아니고 요 갑이 상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갑이 어떻게 했냐면은 망 A의 소송 수개인 B 요 명의로만 항소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C만 이게 항소가 된 거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 D와 E는 그냥 확정돼 버린 거냐, 여기는 상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이냐, 예,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비록 망 A의 소송 수기인 B라고 표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은 모두에게, 상소인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저 대리인인 갑이 이 판결에 잘못 표시된 망 A의 소송 대리인 B 명의로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모두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으로 봐야지 된다. 따라서 이 D, E에 대한 재판도 확정된 게 아니고 상소가 된 상태에서 중단된 거니까 D와 E는 항소심에서 수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6번 판례, 뭐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요. 그 판시 2번, 3번에 보면은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대리인이 상소를 안 하면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요. 상소를 하면 상소심에 상소가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못 표시된 요 B, 소송수기인 B 명의로 상소를 했다 하더라도 판결 효력이 모든 상소에게 미치기 때문에 항소도 모두에 대해서 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두에 대해서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수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판시 1번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A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요, 갑에게 이제 소송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을 한 상태에서 갑이 A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만약에 A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송 대리인이 소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법원은 그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A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A가 사망하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사망한 걸 모르고 소를 제기했을 때 요 소 제기는요, 그 상속인을 향해 상속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그 소제기는 적법하고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절차를 요 B, C, D가 수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 수계는 소제기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유추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기 전에 변호사를 이렇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도요, 소송 진행 중에 상속인들이 수계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소송 진행 중에 여기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중단되지 않고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뭐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으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 절차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상속인들은요, 지금 판결 선고된 상태에서 중단이 돼 있으니까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상태에서 수기하고 항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고,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여기가 상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기가 상소를 했다라고 하면 상소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D는요, 그 항소심에서 수기하고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서 그냥 그대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계를 하고 항소를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상소가 이미 돼 있는 상태였고, 요 B, C, D가 항소심에서 수기를 했다면은, 그리고 소송을 수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약간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판결 선고되면서 중단이 돼 있었으니까 상속인들이 먼저 수기를 하고 항소를 하는 게 맞지만은 이미 망인 명의로 항소가 돼 있고 항소심에서 여기가 수기를 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3번에 보면은요, 소송 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기의 절차를 밟고 상소를 하는 게 맞다 이거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 명의 항소장 항소유가 제출된 경우에 상소심에서 요 상속인들이 수기 신청을 하고 그동안의 소송 수행일을 적법한 것으로 추인했다면 그 하자는 추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능력에 관한 판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1번에 보면은요, 학교는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학교는 만약에 국립대학이다 이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당사자 능력을 갖고요. 그다음에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면 학교 법인이 당사자지 학교 자체는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뭐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다라고 하면 그 개인이 이제 당사자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다 이거야. 따라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요 사례에서는 이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설립자가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것이지, 요 학교가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요 사례는 이제 뭐냐면은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 북지부 상대로 이제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 북지부 상대로 이제 판결을 받아서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 북지부를 상대로 이제 판결을 받아서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한국학교보건협회하고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 북지부가 아예 권리 능력을 달리한다 이거야. 아예 권리 능력이 별도라고 하면 이건 별개 법인이니까 별개의 권리 능력을 갖는 거니까요. 당연히 북지부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요 보건협회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 북지부가 권리 능력을 별도로 갖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판결을 잘못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없는 상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별도로 다시 집행 권한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뭐 지부, 분해, 지혜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본부에 대해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권리 능력이 별도라면 이건 별도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부, 분해, 지혜가 권리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소송을 잘못한 거죠. 판결을 잘못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판례를 보면은요. 노인 요양원, 노인 요양센터, 이것도 하나의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학교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노인 요양원, 노인 요양센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 운영하는 주체를 상대로 뭐 의료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노인 요양원, 노인 요양센터가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시 1번에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종중 이런 경우에도 종중의 대표자가 있거나 이럴 때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이제 종중이 있어요. 종중은 이제 판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종족 집단입니다. 그래서 종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종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선조의 그 후손으로서 성년 이상이면 당연히 이제 종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뭐 남자들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남자들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이제 후손들 이렇게 정하는 거는 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종중 유사 단체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남자들만 한다든가 어느 지역의 후손들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종종 유사 단체고요. 그거는 사적 자치 원칙상 자유롭게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 판시 3번, 4번, 5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종중 유사 단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요. 사실 그 종원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실 성인 남자들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이제 대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약간 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종종 유사 단체 거다 말이죠. 이 권리가 종종 유사 단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시 3, 4, 5는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제재, 어떤 제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공동 선조인데요. 공동 선조인데 이제 B라는 이제 고유 종중이 있고 그다음에 C라는 후손 일부입니다. 후손 일부인 친목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A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이 이제 어떤 뭐 D가 이거를 어떤 관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D에게 이제 수용 보상금이 위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용 보상금을 이제 요 C가 요 우리 거다. 이거 종종 유사 단체인 우리가 요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C가 D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자, 이렇게 종중 유사 단체가 자기의 권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어떤 요 보상금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미 C가 어떤 실체가 있었어야 된다 이게 유사 단체로서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또 C가 그러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시 5번에 보는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종중으로 이제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하게 되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종중 어떤 종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종중 총회 소집도 번거롭고 뭐 그런 거를 우회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자들을 이제 또 배제할 목적으로 이렇게 C가 말이죠. 이거 종중 유사 단체고 우리가 권리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요, 과연 요 C가 B와 별도로 고유종중과 별도로 존재해 왔었는지, 그렇게 과연 그런 조직이 수용보상금 나오기 전에 이미 조직되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C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5번 판례입니다. 자,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서요,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채권자 이제 대위 소송인데, 그건 이제 좀 뒤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5번에 이제 추심 명령,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추심 명령을 받게 되잖아요. A가 B에 대한 집행 채권에 대해서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에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 추심 권한이 B에게서 A에게로 넘어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1호번에 대한 피압류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한다. B는 이제 더 이상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예요. A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추심 명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B가 C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송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각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고를 했어요. B가 상고심 진행 중에 A가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추심 포기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상고심에서 B의 당사자 적격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법원에서는요,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항소심에서 이제 당사자 적격을 회복했으니까요. B가 C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한 거에 대해서 심리 판단을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당사자 적격이 압류추심명에서 이렇게 상실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회복이 됐다면 압류추심 신청 취하, 추심권 포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회복이 됐다면은요, 상고심에서도 그거를 반영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도 이제 유언 집행자와 관련된 건데요. 유언 이제 그 집행자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는 유언하는 사람이 아예 유언 집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예 그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유언 집행자를 누구에게 누구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사람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지정해달라고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사망을 하면은요,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는 따로 어떤 지정이나 지정 위탁이 있으면은 이제 유언 집행자가 따로 정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유언 집행자를 지정을 했거나 지정 위탁에 의해서 지정이 됐거나 어쨌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이외에 따로 이렇게 이게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유언의 집행과 관련해서 유언의 집행과 관련해서는요, 요 유언 집행자가 이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A가 어떤 부동산을 이제 B에게 이제 유증을 했어요. 유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제 유언 집행자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B에게 이제 A의 유언대로 이게 주려고 하니까 이게 딴 사람 앞으로 이제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가 돼 있다 이거야. 이걸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말소 등기를 구하고 하는 거는 유언 집행자가 이제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요, 유언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권리 행사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언 집행자가 해야지 되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의 그 처분권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요 말소 등기, 의뢰대한 말소 등기 이거는
상속인들이 이제 권한이 없어요. 당사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유언 집행자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유언 그 집행인을 지정을 했거나 지정 위탁에 의해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이제 유언자로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해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유언 집행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해임됐다, 결격이 됐다라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어떤 상속에 대한 처분 권한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시 2번은요. 일단 유언 집행인이 선임이 됐다면은 해임이나 결격이 됐을 때 다시 유언 집행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판시 3번에 보면은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었다가 사망, 결격 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유언 집행자를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상속인들이 유언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 이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 집행자의 경우에도요 당사자 적격이 유언의 집행에 관련해서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판시 1번에 보면은 당사자 표시 정정은요. 우리 판례가 조금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실제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전라북도 지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의 표시를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라고 이제 돼 있을 거다 말이죠. 그렇지만 조금 완화해서요. 이게 올바른 당사자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전라북도 지회라고 하면 그 당사자 표시 정정은 인정해 준다, 허용한다, 조금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비법인 사단의 이제 경우에는 이 적법한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대표권이 그 대표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요. 판시 2번에 보는 것처럼 소송 요건이고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사안에서는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대표자다 이거야. 자기가 요 비법인 사단의 어떤 대표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대표자로 선출됐다. 그렇게 A가 주장을 해요. 근데 정관을 보니까 이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선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관에서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의심이 가잖아요.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권이 없으면 부적법한 소송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판시 4번에 보는 것처럼 어떤 총류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다른 정관 규정이 없다면은.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를 지켰느냐 이것도 소송 요건입니다. 그거를 거치지 않은 게 밝혀지면 부적법 각하해야 돼요. 이런 소송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류 재산에 대한 소재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원총회를 거쳤는지 이거는 소송 요건으로서 판단을 해서 거치지 않은 게 밝혀지면 부적법해서 각하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소송이 진행 중이다가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단이 돼야 될 텐데 소송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중단이 되느냐? 신급대리 원칙상 판결이 선고되면 중단이 되고요. 만약에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다면 상소하고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겠죠. 자, 이제 요 사안은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은 자, 요 A가요. 이제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여기가 이제 관리회사인데요. 요 소 제기 시에 갑이 이제 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 진행 중에 요 갑이 중임 제한 위반으로 대표자로 선출됐다. 그래서 무효다. 이게 이제 드러났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요, 대표권이 있다가 소멸한 경우로 봐서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니까 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니까 일단 소송 절차는 쭉 진행이 된다는 거야.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그냥 대표권이 없다라고 해서 부적법 각하를 해버렸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요 소송은 중단 없이 진행되다가 판결이 선고되거나 뭐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다면 항소 제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중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